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7% 올라서 53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정말 강하네요. 오늘도 1.5%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우리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아침에 살짝 마이너스 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1.5% 넘게. 정말 강한 지금 국내 증시입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미국 증시는 제법 빠졌어요. 다우가 0.3%대 빠지긴 했는데 나스닥이 1.4%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꽤 하락폭이 컸습니다. 주요 종목을 보시면 어제 이렇게 빨간 종목이 많죠.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특히 보시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했고요. 이쪽 지금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이쪽도 빠졌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쪽도 지금 엄청 빠졌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꽤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챗 GPT로 시작해가지고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그리고 이번에는 엔스로픽의 클로드입니다. 엔스로픽 클로드가 너무 또 잘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빠졌던 종목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라던가 뭐 어도비 뭐 이런 기업들도 보면 어제 어도비도 막 7% 넘게 이렇게 하락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이제 AI 이런 서비스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대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지금 또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래도 참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대거 하락하는 바람에 떻게 보면 팔란티어는 장이 좋았으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6%? 6%는 뭐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6, 7%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설비 투자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쪽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브로드컴이라다가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도 빠졌고 마이크론이 계속 좋았는데 마이크론도 4%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죠, 보면. 그래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고요. 뭐 필수 소비재라던가 에너지 쪽, 그리고 은행 쪽 이런 쪽도 올랐고요. 그리고 뭐 산업재 이런 쪽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이게 소프트웨어 지금 이쪽이 좀 타격을 받는데 아직은 조금 뭐 섣부른 판단이기는 한 것 같아요. 과연 뭐 AI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인가? 혹시는 이게 또 과잉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조정으로 끝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지표들 보시면 금, 은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거의 5,100달러까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은 가격 같은 경우도 거의 90달러 가까이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저번에 이제 실버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한 이후로 다시 또 야금야금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죽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코인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아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2.7% 빠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7만 불도 버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12만 불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불이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만약에 6만 불 때까지 빠진다고 하면 네,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까지 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이 참 오늘도 이렇게 좋았는데, 특히 보면 삼성전자가, 네, 오늘 같은 날에 올랐어요. 네. 반도체가 미국 어제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를 보고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1000조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네. 1000조. 시가총액 1001조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조 기업이 뭐 될 거라고 예상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만 해도 삼성전자 되게 위기여가지고 네, 과연 작년 재작년 이때 보면 5만 원대 이렇게 갔을 때 삼성전자 다시 1000조 기업을 갈 거라고 참 예상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1000조 기업이 됐고요. 지금 이제 세계 시가총액으로 봐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순위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보면 1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굉장히 조롱을 받을 때 막 거의 한 시가총액 한 30위 밖으로도 밀려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뭐 세계 30위 안에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5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환산으로 7,800억 달러. 네, 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이제 주요 기업들 보시면 사실 미국 기업 외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드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텐센트가 네, 삼성전자보다 밑에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는 미국 외 기업은 TSMC랑 사우디 아람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 미국 기업이고요. JP 모건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가시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JP 모건을 또 제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거의 한 세계 한 4, 5위권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자리를 딱 TSMC가 차지하고 있죠. TSMC가 7위로 이렇게 미국 외 기업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기는 해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돈은 많이 벌긴 하는데 다음 이제 사업, 다음 이제 비전을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성과가 없거든요. 뭐 파운드리 쪽에서 좀 TSMC 거를 많이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금 성과가 나오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이런 것까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뭐 세계 시총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장기적으로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라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또 기록이 나왔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7% 빠지면서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는데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이런 원전주 같은 경우도 다시 계속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5.8% 오르면서 네, 거의 10만 원 육박하고 있고요. 다시 사상체호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상체호가는 아닌 게 두산에너빌리티 예전에 한 2007년인가 그때쯤에 한 15만 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을 넘더라도 뭐 사상체호가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보면 또 금융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KB금융도 2% 올랐고요. 삼성생명 6%, 네, 신한지주 2.6%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보면 뭐 2차 전지 쪽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 원대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4.5% 오르면서 거의 40만 원 근처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기대감은 있는 주식이긴 한데 사실 그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존재감이 작아요. 네. 반도체 저번에 이제 1월달 수출 통계를 보면 뭐 월간으로 150억 달러 이렇게 넘거든요. 근데 2차전지 5억 달러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반도체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수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좀 작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대신 미래에 그만큼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뭐 계속 좋은데 하나 좀 걸리는 거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9천억대 이렇게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이 1조 7천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을 이렇게 꾸준히 다져주면서 사주는 게 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지금 우리나라가 비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쪽에 이제 상장된 한국 ETF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온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조만간 좀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네, 코스피가 5천이 고점이 아니라 뭐 바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장이 흘러가면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